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이번 수업은 계속해서 환경과 보호에 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해결책에 관해서 표현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수컷 올챙이가 암개구리로 성이 바뀔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에 대한 기사였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의 일회용 용기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그동안 간편한 일회용품을 즐겨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것이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이제부터는 편리함만을 따질 게 아니라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 본문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나요?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개구리의 성별이 바뀐다고 했죠? 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스턴트 음식의 일회용 용기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나는 그동안 간편한 일회용품을 즐겨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것이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고 했죠? 네, 우리도 본문 내용과 마찬가지죠. 즐길 줄만 알고 그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번 문법 수업에서는 리을 줄만 알았지 이 문법과 리을 게 아니라 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리을 줄만 알았지 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을 리을 줄만 알았지. 을 리을 줄은 어떤 방법이나 사실을 나타내는데 주로 을 리을 줄 알다, 모르다의 구성으로 써요. 여기에서는 상반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이어주는 지와 결합하여 을 리을 줄만 알았지, 을 리을 줄은 모른다 혹은 지는 않는다의 표현으로 나왔어요. 을 리을 줄만 알았지. 주어가 앞의 행동만 하고 뒤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뒤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쓰지는 않는다. 只知道攒钱不花钱. 다음 예문 볼게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 모른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只知道被爱不懂得爱别人.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이 있죠?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무조건 유행을 따를 줄만 알았지 자신의 개성을 살릴 줄은 모른다. 여기에서 유행을 따르다, 赶潮流的意思. 개성을 살리다, 发扬个性的意思.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只知道无条件赶潮流，不懂得发扬自己的个性. 다음 예문 볼게요. 열심히 일할 줄만 알았지 여가를 즐기는 것에는 통 관심이 없다.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다, 享受闲暇的意思. 통, 完全的意思.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只知道认真工作，对享受闲暇完全不感兴趣. 자, 을 리을 줄만 알았지에 관한 예문을 보고 나서 이 문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문법 기능을 같이 볼게요. 을 리을 줄만 알았지. 它接到动词词干后面，它表示只知道什么. 자, 예문 보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는 회사 동료를 비아냥거릴 줄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었다. 여기에서 비아냥거리다, 嘲讽的意思.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没有能力的他只会嘲讽同事，
没有做好任何实际性的可以看到的事。 다음 예문 볼게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삭혀두고 있을 줄만 알았지 언제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삭히다 本来是发酵、出味的意思，在这里我们可以理解为闷着不说出来。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如果有不好的事，只知道闷在心里面，没有哪个时候爽快地说出来过。 자, 이 문법이 재밌네요. 이 문법은 대조되는 상황을 서로 이어주는 작용을 하네요. 자, 그럼 다음은 을 리을 게 아니라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부정하며 대조적으로 뒤의 내용을 강조할 때 써요. 앞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뒤에는 명령이나 권유의 표현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예문부터 볼게요. 덮어놓고 야단부터 칠 게 아니라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덮다, 盖上,掩盖的意思。덮어놓다在这里指的是把其他事情推到一边。덮어놓고 야단부터 치다也就是不分青红皂白就训斥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别不分青红皂白的先训斥，请先听听孩子的话。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터놓다, 敞开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独自苦恼，向周边的人们敞开聊聊会比较好。 다음 예문 볼게요. 내수 시장만 파고들 게 아니라 눈을 돌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수 시장, 国内需求市场的意思。 파고들다, 深入的意思。 눈을 돌리다, 转移视线的意思。 검토하다, 研究、检查、审查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只深入国内需求市场，转移视线也要审查一下开辟海外市场的方案。 다음 예문 볼게요. 무조건 참기만 할 게 아니라 가끔은 화를 내기도 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无条件忍耐，偶尔也发发火，才会有利于精神健康。 자, 그럼 아래 을 리을 게 아니라 이 문법의 문법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它接到动词词干后面，它表示否定前句，再强调后一句。 자, 예문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 알아맞출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요. 알아맞추다, 猜想的意思。 허심탄회하다, 虚心坦怀、开诚布公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总是按自己的标准去猜想对方的想法，请虚心坦怀地交流一下看看。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어떤 곤란이 있었는지 한번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질책하다, 斥责、责备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总是责备为什么那样，而是请贴心地问一下，在工作的时候遇到过什么困难。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금에는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在这里 불금 是불 타는 금요일的缩略形式，指的是火热的周五。人们觉得周五可以尽情的玩耍，所以有了这样的说法。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像这样火热的星期五，就不要光待在家里，去见见朋友们，缓解压力吧。 을게 아니라 이 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어때요? 오늘의 문법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는 어떤 중요한 어휘와 표현들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수컷 올챙이가 암개구리로 성이 바뀔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에 대한 기사였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의 일회용 용기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여기에서 호르몬, 지수的意思, 수컷, 雄性的意思, 올챙이, 蝌蚪的意思, 암개구리, 母青蛙的意思, 용기, 容器的意思, 검출되다, 检测出的意思, 놀랍다, 令人吃惊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今早看到新闻报道，吓了一跳。有关研究报告书的报道提出，由于环境激素的影响，雄性蝌蚪会变为母青蛙，并且在我喜欢的素食食品的一次性容器里也被检查出环境激素的事实，也令人吃惊。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동안 간편한 일회용품을 즐겨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것이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이제부터는 편리함만을 따질 게 아니라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에서 악영향, 坏影响的意思, 우선적으로, 优先的意思, 마음먹다, 决心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这段时间喜欢简便的一次性用品，所以只知道利用，而没怎么想过它对自然和人类产生的坏影响。看了今天早上的新闻报道之后，决心从此不再只计较是否方便，哪怕是稍微繁琐麻烦，都优先考虑环境。자, 여러분들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과 오늘에 배운 문법을 이용하여 다음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또 연결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먼저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를 베어다 사용하다. 자연을 개발하다. 문명의 애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다. 돈을 빌려가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다음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갚을 줄은 모른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극히 부족하다. 그 폐해를 생각하지는 못했다. 심을 줄은 모른다. 보호할 줄은 몰랐다. 자, 왼쪽의 표현들하고 오른쪽의 표현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앞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전부 다 모른다, 부족하다 라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두 표현 사이에는 리을 줄만 알았지 이 문법으로 연결을 하는 거겠죠? 자, 보기에서는 나무를 베어다 사용하다와 심을 줄은 모른다와 연결했네요. 그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나무를 베어다 사용할 줄만 알았지 심을 줄은 모른다. 네, 그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나머지 표현들을 연결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자연을 개발하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그렇죠? 보호할 줄은 몰랐다죠?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연결해야겠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연을 개발할 줄만 알았지 보호할 줄은 몰랐다. 그 다음 볼게요.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다. 자, 이와 대조되는 내용은 뭘까요? 네, 그 폐해를 생각하지는 못했다. 한 문장으로 만들게요.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릴 줄만 알았지 그 폐해를 생각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문명의 이기, 文明的利器, 폐해, 弊端的意思. 자,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돈을 빌려가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갚을 줄은 모른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돈을 빌려갈 줄만 알았지 갚을 줄은 모른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이와 대조되는 내용은 뭘까요? 네, 자신이 있으면 대조되는 내용은 타인이겠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극히 부족하다와 연결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줄만 알았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극히 부족하다. 자, 연결하는 연습 문제를 다 마치고 다음 연습 문제를 또 볼게요. 두 번째, 다음 상황의 사람에게 보기와 같이 충고해 봅시다. 네, 충고를 하는 문제네요. 그럼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충고의 대상. 오래된 물건은 버리는 사람. 어떤 충고를 할까요? 무조건 버리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아야 한다. 자, 어떻게 연결해서 충고를 해줄까요?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아야 합니다. 아, 네, 바로 앞 내용을 부정하고 뒷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네요. 바로 리을 을 게 아니라 이 문법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의 충고의 대상은 일회용품만 사용하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충고를 할까요?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한다.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회용품 사용을 통해 무조건 편리함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충고를 볼게요. 충고의 대상. 20년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 충고 내용을 볼게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계속 피우다. 자, 그럼 이 행동을 부정하고 어떤 권유를 해줘야 할까요? 네,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 하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계속 피울 게 아니라 한번 끊어보는 게 어때? 여기에서 백해무익하다. 百害无益的意思. 자, 계속해서 다음 충고를 볼게요. 충고의 대상은 회사의 부도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영자. 이번에는 어떻게 충고할지가 주어졌네요.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고 대립되는 내용으로 써야겠죠? 뭘까요? 네, 속수무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넉놓고 있다라고 쓰시면 제일 합당하겠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넉놓고 있을 게 아니라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속수무책, 束手无策的意思. 넋을 놓다, 六神无主,失魂落魄的意思. 강구하다, 谋求.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충고의 대상. 자기 나라 친구하고만 다녀서 한국어가 늘지 않는 학생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충고를 해야 할까요?
먼저 반대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권유를 해야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 나라 친구하고만 다니다. 한국 친구도 사귀다.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모모씨 나라 친구하고만 다닐 게 아니라 한국 친구도 좀 사귀어 보세요. 자, 여기에 모모씨 이름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모모씨는 충고를 받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을 을게 아니라 이 문법에 관한 연습 문제도 했네요. 그럼 아래는 오늘 배운 두 문법을 함께 사용해서 다음 연습 문제를 완성해 볼까요? 다음 표를 채우고 을 줄만 알았지, 을게 아니라를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표를 볼게요. 평소의 생활 모습. 식당에 가면 항상 음식을 많이 시킨다. 자각의 계기. KBC 뉴스. 한 해 음식 쓰레기 15조 원. 월드컵 경기장 70개, 지하철 노선 7개. 새로운 결심. 먹을 만큼만 시키겠다. 자, 그럼 이런 표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평소의 생활 모습에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무언가를 깨우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죠. 뭔가를 알았다는 것은 나의 지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럼 평소 생활 모습에서 앞에 행동만 하고 뒤에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문법을 써야겠죠? 그 문법이 바로 오늘 배운 을 줄만 알았지죠. 자, 그리고 자각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죠. 새로운 결심을 할 때는 앞의 행동을 부정하고 뒤의 행동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을게 아니라를 사용해 새로운 결심을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럼 보기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저는 음식 모자라는 게 싫어서 식당에 가면 항상 음식을 많이 시킬 줄만 알았지 남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버려지는 돈이 15조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돈은 월드컵 경기장 70개와 지하철 노선 7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는데요. 그 뉴스를 듣고 저는 결심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분대로 주문할 게 아니라 꼭 먹을 만큼만 시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죠? 선생님의 말처럼 연결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표를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했나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평소의 생활 모습. 편리함을 생각해서 아기에게 항상 종이 기저귀를 채운다. 자각의 계기 보겠습니다. 한국 신문 기사. 종이 기저귀 썩는데 100년. 새로운 결심. 빨아서 쓰는 천기저귀를 사용하겠다.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아기 기저귀로 항상 일회용 종이 기저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저 편리함만 생각할 줄 알았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 기저귀가 썩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기에게 종이 기저귀를 채울 게 아니라 빨아서 쓰는 천 기저귀를 사용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저귀, 尿布的意思, 채우다, 电的意思, 기저귀를 채우다, 就是电尿布的意思. 썩다, 腐烂的意思. 빨다, 洗涤的意思. 네,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평소의 생활 모습, 명품을 좋아하고 멋을 부린다. 자각의 계기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는 50만 원이 있지만 친구 통장에는 75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이어볼게요. 저는 명품과 멋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월급을 받으면 쇼핑으로 다 써버릴 줄만 알았지 저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통장에 있는 저축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통장의 잔액과는 차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쇼핑으로 월급을 탕진할 게 아니라 좀 더 아껴 쓰고 저축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멋을 부리다, 把样子臭美的意思。천방지축, 冒失慌神的意思。탕진하다, 耗尽的意思。 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평소의 생활 모습을 쓰고 자각의 계기를 쓰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회사 생활이 바빠 가정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일만 한다. 자각의 계기는 아이의 일기, 아빠를 보고 싶어요. 새로운 결심, 좀 더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사회에서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할 줄 알았지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읽게 된 아이의 일기장을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주말이 아닐 때도 아빠를 보고 싶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을 읽고 과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과도하게 일만 할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좀 희생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가슴이 저미다, 痛彻心扉,揪心的意思.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오늘의 문법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문법은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법이거든요. 자, 오늘의 문법 수업에서는 리을 을 줄만 알았지? 그리고 리을 을 게 아니라 이 두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수업이 끝난 뒤에 여러분은 이 문법들을 이용하여서 문장을 꼭 만들어 봐야 돼요. 아시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오늘의 문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